사장님, ABS 도어가 이렇게 시공해놓고 바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공 잘못하면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다시 다 뭐 깎아야 되죠. 깎아서 다시 시공해야 되죠. 이 인테리어 이 사람 그 해달라니까 승질 내고 언제 해주냐면은 쫙 언제 해준다 이러면 이게 또 들어올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인테리어가 썩게 생겼다 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제니카노의 박도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단독주택을 인테리어를 처음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마감이 다 돼서 매입해서 사신다든지 인테리어를 의뢰해서 입주를 해서 이제 살게 된다든지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살게 되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단독주택을 인테리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이 문드러지고 썩었는지 저는 좀 그래도 안다고 하는데도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하게 고쳐서 이제 셀프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해보는 거하고 실제로 해봤는데 속 썩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딱 맡겨놓고 이거는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다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호도 마찬가지거든요. 창호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이 썩었는지 저도 속 썩는데 소비자분들은 더 많이 속이 썩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나 주택이나 내가 이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선 가장 1번이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방 분합창을 철거를 하고 엑스를 깔고 실내 주거 환경으로 쓸 수 있게끔 방 베란다를 우수관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리스크를 다 감안해서 여기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세워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구조를 엄청나게 많이 바꿀 경우에는 리스크가 그만큼 많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공사가 커지지 않고 리스크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인테리어를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이 1층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분리세대가 있었었고 또 별도로 이제 주인 세대는 안에 또 출입구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1층을 한 세대가 다 점유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바깥에 방 하나, 부엌하나, 화장실 있었던 방을 메꾸고 거기에 이제 보일러실로 활용을 하고 주방으로 썼던 부분 그걸 방으로 이제 개조를 하고 또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 다음에 그게 변동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구조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구상이 완벽하게 섰기 때문에 철거할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졌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한다. 그러면은 화장실 타일에다가 덧붙여서 할 건지 안 그러면은 전부 다 철거해서 다시 할 건지 그런 거를 구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거는 뭐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은 철거 업체 그런 업체를 찾아서 이거는 확실하게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철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철거가 돼 있는 상태에 견적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견적은 또 틀리거든요. 아파트 도배 시스템 에어컨을 한다든지 목수를 어디까지 불러서 할 것인지 이거를 통째로 바꿀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름 작업을 할 건지 인테리어에 대한 구상이 섰던 대로 철거할 부분을 확실하게 조목조목 해서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까지 다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는 방법. 두 번째 경우에 이제 샤시 공사를 해야 되겠죠. 샤시 공사를 1번으로 먼저 해도 됩니다. 샤시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창호 공사가 1번이 되겠는데요. 오래된 노후 아파트일 경우에는 창호는
빼놓고 인테리어에 치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겨울을 나보고 여름을 나보고 태풍이 지나가고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샤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창호 교체를 또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도배가 다 깨끗하게 돼 있죠. 인테리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샤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창호 공사는 인테리어 비용을 맞추더라도 샤시 교체는 일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샤시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고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겹쳐지는 게 많이 있어요. 싱크대 하시는 분이랑 타일 하시는 분이랑 아주 친하게 지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셀프로 하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싱크대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타일 하시는 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파트일 경우에는 앞베란다 타일, 뒷베란다 타일, 그 다음에 중문을 했을 경우에 앞베란다 타일, 그거를 아마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크대, 화장실 타일을 두 번째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수를 불러야 되겠죠. 목수. 시스템 에어컨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천장이라든지 ABS 도어라든지 중문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걸 이제 목수가 하기 때문에 목수 하시는 분이 또 전기를 또 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목수 하시는 분이 마감이 깨끗하게 다 끝났을 때 문이 잘 닫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게 많이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뭐 휜다든지 저부터 또 속을 썩고 있거든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문이 다 다시 고치고 있어요. 이거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은 승질 내고 오지도 않고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고 돈을 주는 겁니다. 이제 목수가 하는 부분이 중문을 달 수 있게끔 신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ABS 도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병행해서 목수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부분을 만약에 고리로 이렇게 연줄로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기 기사님이 콘센트를 어디다 낼 것인가, 또 조명을 또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기 부분이 같이 따라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 부분은 또 인테리어가 한번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 마감한 다음에 이제 LED 등을 단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기사님은 그날 와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배선을 빼놓고 나중에 이제 조명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 사장님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도배 장판이 있죠. 도배 장판도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싱크대 하시는 분이 도배하시는 분을 잘 알아요.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요거를 실크로 할 건지 합지로 할 건지 더 비싼 걸로 할 건지 매장에 가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도배 장판을 하시는 분을 소개를 받아서 깔끔하게 도배를 하면은 거기까지 이제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사 비용에 한 10% 정도만, 완벽했지만 우리 마감 짓고 제가 나머지는 송금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테리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속을 썩었었거든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집에 와서 전 단독주택에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손을 쭉 보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에 인테리어 앞두고 계신 분들, 아파트일 경우도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떡하니 돈을 다 주고 그냥 떡 맡기면 되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셀프로 발품 팔아서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업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분이 같이 거래하는 업체는 거의 또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되고 나서 미비한 부분은 다시 봐줄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 선택하셔서 인테리어에 대한 순서만 하시면은 놓치는 거 없이 속을 조금이라도 덜 썩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에서 제가 조금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농업의 박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ABS 도어가 이렇게 시공해놓고 바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공 잘못하면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다시 다 뭐 깎아야 되죠. 깎아서 다시 시공해야 되죠. 이 인테리어 이 사람 그 해달라니까 승질 내고 언제 주냐면은 쫙 언제 해준다 이러고, 이게 또 들어올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인테리어가 썩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사실 보기에 이거 목수가 많이 안 해본 사람이죠. 내가 물어보니까 ABS도 자기가 문짝이 안 맞는 건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대. 목수 생활하면서 안전하게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거든요. 싹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을 다 빼가지고 다시 다 가야 되네요. 예. 그리고 이 경청을 빼서 안 맞으면 다 문짝도 실패지리 부탁 좀 드립니다. 다 싹 다.
좀 다시 조금 실리콘이 안 싸져 있었거든. 근데 여기도 실리콘 내가 깨끗하게 맞춰서 기술적으로 더 잘 쌌지. 그래서 이제 빼먹은 부분 저 밑에 이렇게 하면 여기 떠가지고 나중에 먼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어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실리콘 쏴봤거든요. 너덜너덜하게 완전히 망쳤는데 이사님 실리콘 되게 잘 쏘시네요. 이 정도 하려면은 저기 대문산에서 선악산에서 있는 정직한 좋은 완성창 정말 따뜻하다.